자, 19번 문제 보시면 몇 페이지? 32페이지 19번. 9번 문제 풀이가 보이지? 안 가리죠? 위에다가 쓰셨는데.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다음을 계산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했던 거 극한값 계산하라고 뭐 하라고 했지? 그냥 무조건 대입해보라고 했지. 그치? 대입해서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분모가 0 되는 경우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 이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자,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분모가 뭐 됐어? 0 됐어. 이 말을 실질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의 극한값이 뭐 된다는 얘기야? 0 된다라는 얘기야. 분모의 극한값이 0 되면 실질적으로 다음 주어진 식의 극한값은 존재하면 안 돼.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b라는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분모의 극한값이 0인데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만족해야 된다? 분자의 극한값,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a도 뭐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 이걸 너희들이 떠오르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맞추는 거고, 선생님이 이 유형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해줘. 분모의 극한값이 0인데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반드시 분자의 극한값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자, 얘가 0 되니까 다음 식이잖아. 그럼 선생님 그냥 대입하라고 했지. 즉 4-a가 0이 돼야 돼서 a의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자, a의 값이 4라는 거 찾았으니까 주어진 문제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x-2가 되고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에 x-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인수분해하고 났더니 뭐가 되니? 약분되네. 그럼 주어진 문제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 x 플러스 2의 극한값 계산과 똑같은 문제가 된다. 그럼 얘는 2 넣는다고 해서 분모가 0 되는 거 아니니까 2 넣어서 얼마? 4. 그럼 우리가 찾는 b값은 얼마가 된다라고? 4가 된다라고 또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 b값을 구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유리함수의 극한값 구하라고 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런데 분모의 극한값이 0이라면 반드시 분자의 극한값도 뭐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걸 너희들이 떠올려야지 이 문제풀이가 된다는 거야. 꼭 기억하셔. 저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자,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3번 문제 봐주시면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다음 식의 극한값이 뭐 한대요? 존재한대. 그럼 우리는 x에다가 한번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분모는 뭐가 돼? 즉 리미트 x가 2로 갈 때 a 루트에 x-1 더하기 b가 되는데, 자, 2 넣어주면 얘는 뭐 돼요? a 더하기 b가 돼. 그럼 얘는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 아직은. 그치? 그러면 이제 분자도 보는 거야. 분자의 극한을 계산했더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는 뭐 돼요? 0 되잖아. 2 넣으면. 그치? 자, 실질적으로 분모가 무슨 값인지 모르는데 분자의 극한값이 0이래.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k분의 0은 무조건 뭐 돼? 0 되는 거지. 근데 얘가 특정 값 k로 간다면 0이 아닌 k로 간다면 극한값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니잖아. 그치? 원래 k분의 0꼴은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0이 아닌 값으로 갔대.
극한값이 0이 아니려면 분자가 0인데 0이 아니려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무엇을 찾아야 돼? 아, 분모의 극한값이 뭐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즉 0분의 0꼴이어야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a 더하기 b가 0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b 값은 마이너스 a와 같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b가 마이너스 a니까 a로 한번 묶어줘 봤어. 그럼 루트에 x 마이너스 1 더하 빼기 1분의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없어. 왜 0분의 0꼴인데? 그럼 선생님 뭐 하라고 했어? 틀을 바꿔야 되잖아. 식변형을 해야 되잖아. 식변형 하는 방법 뭐라고 했니? 식변형 할 때 뭐 이용해라?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그렇지. 합차 이용하라고 했잖아. 식변형은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식을 변형하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합차밖에 없다. 그럼 합차하려면 무리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얘 합이 루트에 x-1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줘라. 곱해주고 나면은 주어진 문제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a의 x-1 -1 이거분의 분자는 x-2의 루트에 x-1 더하기 1 해주고 났더니 분모가 무엇으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a의 x-2분의 x-2의 루트에 x-1 더하기 1로 식이 변형되더라. 변형하고 났더니 뭐가 돼요? x-2가 사분이 없어지잖아. 그럼 주어진 문제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와 같다? a분의 루트에 x-1 더하기 1과 같다. 자, x에다 2 넣어주면 얘는 a분의 2가 되는 거지. 그거의 값이 뭐와 같다는 거야? 1과 같대. 그러므로 a는 얼마? 2. 그럼 b는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찾아줄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뭐야? 분자가 0이면 극한값은 0이 돼야 되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는 무슨 꼴일 때다?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인 0분의 0꼴일 때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분모가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가 0이야. 분자가 0이고 극한값이 0이 아닌 또 다른 값일 때도 분모는 뭐 돼야 돼? 0. 즉 0분의 0꼴만 그게 된다는 거지. 받아들이셔야 돼.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이 유형은 무조건 나와. 선생님이 무슨 내기까지 걸 정도로? 빕스 내기 걸 정도로. 무조건 나오는 생각을 갖고선 이 유형은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로 가자. 20번 풀까? 21번 풀까? 20번 풀까? 21번 풀까? 그냥 네 마음대로 푸세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20번이요? 20번이 위일까? 위험 문제 풀자. 고마워 대답해줘서. (20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함수 fx가 거의 다음 함수에 좀 밑줄을 쳐줄래요?
다항함수 fx가 다음의 극한값은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극한값은 2를 만족시킬 때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걸 한번 봐주시면은 fx가 다항함수라고 돼 있어. 선생님이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뭐 하면 된다고 했지?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다항함수는.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건데, 자, 리미트 x가 1로 간대. 얘를 봤더니 조금만 확대해볼까? 어차피 우리가 계산할 건 저거니까 얘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니까. 자, x가 1로 간다니까 선생님이 그냥 뭐 하라고 했어? 대입하라고 했어. 대입했더니 분모가 뭐 돼요? 0되잖아.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 값이 뭐 돼? 0돼.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는데 다음 식의 극한값이 뭐예요? 존재하죠. 분모의 극한값이 0인데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 분자의 극한값, 즉 fx도 뭐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똑같은 거지. 그러면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그냥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f1 값은 뭐라고? 0이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그 다음을 보자. x가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가면 분모분자 차수 비교하는 거지. 그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아닌 이상 분모분자 차수야. 자, 얘를 봤더니 분모 몇 차? 2차야. 분자는 다항함수인데 몇 차인지 모르죠.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야. 분모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무조건 0이 된다고 했어. 분자의 차수가 크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야. 분자가 3차 이상이면 얘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3차 이상 아니라는 얘기야. 분모가 2차니까 분자가 2차보다 작으면 얘는 뭐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근데 0이 아니잖아. 그러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x는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라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어. 2차식이고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면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그럼 fx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꼴로 쓴다면 주어진 문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는데 분모 2차 분자 2차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리 뭐로 수렴하게 돼? a로 수렴하게 돼. 근데 그 a의 값이 얼마라는 얘기? 2라는 얘기.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 이해를 위해서 2차식의 일반형을 써줬는데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차수 갖고 2로 수렴했다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2다라는 거에서 바로 가면 되지. 자, 얘가 됐다면 우리가 할 거는 f에 1 넣으면 0대. 최고차항의 개수는 2야. fx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얘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학 상에서 인수 정리 배웠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다? fx라는 식은 최고차항 2에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 2차식이어야 되니까 x-알파라는 인수 하나를 더 가지면 된다. 그리고 무엇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리미트 x가 1로 가면 분모 인수분해 돼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분자는 방금 찾았죠? 2의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
해주고 났더니 뭐가 돼요? x-1 약분돼요. 즉 결론적으로 주어진 문제는 무엇이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배의 x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그럼 1 넣어주면 얘는 2분의 2의 1 마이너스 알파니까 1 마이너스 알파와 같고 그거의 값이 뭐 돼야 된대? 마이너스 1 돼야 된대. 그럼 A가 알파가 얼마면 돼? 2면 되는 거지. 그럼 다 찾았네? fx는 뭐 된다? 2배 x-1 x-2라는 식이라고. 자, 문제에서는 뭐 구하래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무슨 값 계산해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구하라니까 2배의 x-1 x-2 값을 계산하는. 그럼 당연히 x-2 약분되니까 무슨 값 계산과 같다? x가 2로 갈 때 2배의 x-2 넣어주면 2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알겠어요? 대꾸가 없다. 난 언제쯤 너희들한테 대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을 안 할까? 아마 2월달까지는 계속 하겠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참고로 우리 테스트 볼 거야. 수트도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들은 수트 테스트 볼 거야. 그렇게 아시면 돼. 다른 반은 안 봐, 수트. 우리 반만 봐. 내가 들어가는 반만. 왜 그러냐고 묻지 마. 내 맘이니까. 자, 다음 개념을 하나 설명하고 가자. 자, 여러분들 이 뒤로 가면은 미분도 나오고 적분도 나오는데 거기 파트에 있는 개념 하나를 개념만 살짝 갖고 와서 하자. 물론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이 뒤에 파트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어.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샌드위치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여러분들 버거나 샌드위치를 보면 샌드위치는 옆에 토스트가 해당 빵이 있지. 그 사이에 뭔가를 넣는 거잖아. 뭐 양상추도 넣고 뭐 패티도 넣고 아니면 계란도 넣고 뭐 이렇게 넣는 거잖아. 그치? 샌드위치는 항상 양 끝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어. 안에다가 아무리 많은 거를 넣어봤자 결국은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거야? 빵과 빵 사이에 있는 거지. 그치? 안에 아무것도 난 이것도 넣고 싶어요, 난 이것도 넣고 싶어요. 아무리 넣어봤자 결론은 빵과 빵 사이에.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다른 걸로 설명을 해주면, 자, 여러분들이 양 옆에 뭐가 있다고 쳐. A라는 값이 있고 여기에 B라는 값이 있어. 그 사이에 C라는 값이 있다라고 쳐보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값을 보내는 거야. 여기 결승점으로.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으로 가는 거야. 그 대신 A는 달리면서 뒤에 끈을 묶고 달려. B도 달리면서 뒤에 끈을 묶고 달리고 C도 달리면서 뒤에 끈을 묶고 달린다고 쳐. 그러면 A가 막 달려가면 그 뒤로 끈이 생기겠지. 근데 A가 여기에 꼬링했어. A가 꼬링한 점이야. 근데 B라는 애한테 너도 꼬리 달고 한번 달려봐 했더니 얘도 꼬리를 달고 달렸는데 A랑 똑같은 값으로 꼬링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C가 달려갈 건데 얘가 아무리 버둥대고 위로 가려고 하든 어디로 가려고 하든 끈 때문에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가봤자 얘도 어디로밖에 갈 수가 없다? A, B가 한 점으로 갔다면 C는 아무리 발버둥 해봤자 똑같은 점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빵과 빵 사이에 아무리 많은 걸 넣어봤자 결론은 어디서 오겠다?
땅 사이에 있다. 뭐? 우리들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맞잖아. 아무리 크게 해봤자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양 옆에 있는 얘네가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도 양 끝에 있는 극한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의 극한값도 어디로밖에 못 간다? 그 값으로밖에 못 간다는 게 샌드위치 정리의 개념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왜 얘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문제 22번을 잠깐 볼게요. 22번 문제 보면은 되게 친하게 얘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 있지. 왜?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뒤에와 앞에가 같기 때문이야. 자, 이 문제를 보면은 fx와 g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 2x 플러스 1이고 gx는 x제곱 플러스 1인데 fx가 뭐다? 2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 gx는 뭐다? x제곱 플러스 2라고 주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떤 걸 구하래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를 계산해보자. 근데 우리 지금 hx 알아볼라? 몰라. 어떤 x를 넣던지 간에 fx의 함수값과 gx의 값 사이에 hx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모르니까 한번 무엇을 계산해보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1, 즉 fx의 극한값을 계산해보자는 거야. 근데 얘 극한값이 얼마다? 3이지. 그냥 일반 당항식이니까. 그 다음에 무엇도? gx의 극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의 한번 극한을 계산을 해봤는데 x가 1로 갈 때 gx는 x제곱 더하기 2라는 식인데 얘도 넣었더니 무슨 값 나와? 3이라는 값으로 나와. 얘도 1로 보냈더니 3, 얘도 1로 보냈더니 3일. 그럼 가운데 있는 애는 아무리 지지고 볶아봤자 무슨 값밖에 안 나올까? 3값밖에 안 나오겠지.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뭐밖에 없다? 3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극한값은 얼마다? 3이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이다라고 한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많이 이용되진 않지만 유추할 수 있겠지. 앞뒤에 있는 값으로.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뭐 한 문제 더 해볼까나? 24번 한번 해볼까나? 오늘 수업까지 나가면 프린트 함수의 극한 파트까지 다 푸셔야 돼요. 연속 전까지 다 푸셔야 된다는 거다. 자, 다음 문제 무엇을 보자? 24번을 보자. 34페이지에 24번을 봅시다. 자, 24번 문제 보면 주어진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2x 플러스 1보다는 크고 fx는 2x 플러스 5보다 작을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라. 자, 양수값에 대한 거니까 fx의 세제곱 얘로 모양을 만드는 거야. 무엇을? 가운데 있는 식을. 그럼 세제곱하면 fx의 세제곱은 커 뭐보다? 2x 플러스 1의 세제곱보다. 양수니까 작아 뭐보다? 2x 플러스 5의 세제곱보다. 양수값이니까 상관없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는데? 얘를 x의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네. 어차피 x의 값은 양수니까 다 양수여서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네가 돼. 근데 우리는 가운데 식에 뭐 구하래요? 극한값. 무엇으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럼 모든 식을 x를 무한대로 보내보자. 그럼 얘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 나올까? 분모 3차지. 분자도 3차지. 그럼 최고차의 개수니까 얘 세제곱하면 뭐 나와? 8x 세제곱이잖아.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다? 8이다. 얘도 분모 3차고 분자 3차인데 최고차의 개수 얼마야? 8이잖아. 그럼 얘도 극한값은 8이다. 그럼 당연히 가운데식의 극한값은 뭐로밖에 못 간다? 8로밖에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 8이다. 개념만 적용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극한의 연산을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다 극한의 연산의 활용이야. 이제 극한이 이런 식으로도 이용된다. 이런 거를 구하는데 극한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배울 거야. 연산은 이제 끝난 거야. 연산법. 한 문제가 더 남긴 했지만 어차피 얘도 활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의 연산법, 즉 극한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들은 다 배운 거지. 극한을 어떻게 연산해야 되는지는 배우는 것 이제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 챕터부터는 이 연산을 어떤 식으로 극한이 실제 수학에서 또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나를 이제는 배우는 것뿐이야. 연산법은 다 배우는 거야. 그럼 이제 25번 여러분들 35페이지 25번도 무엇이다? 똑같은 거다. 극한이 이렇게 이용되기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점 p, t,t제곱이 있는데 점 p를 지나고 OP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ft라고 하죠. 점의 y좌표를. 이때 리미트 무엇을 계산하래요? t가 0으로 갈 때 ft를 연산하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제 ft를 찾기 위해서 먼저 뭐 한다?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잖아. 요 직선에. 선생님이 이 직선을 뭐라고 하죠? L이라는 직선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 두 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거나. 근데 분명히 P라는 점을 지나는 거잖아. L이라는 직선이. 그럼 또 다른 한 점을 찾아내면 돼. 근데 주어진 힌트에서 또 다른 한 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없다는 거지. 우리가 주어진 힌트는 뭐밖에 없어?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힌트밖에 없어. 두 직선이 수직이래. 그럼 어떤 풀이 이용하라는 얘기일까? 우리 수상에서 했잖아. 직방에서.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돼? 곱했을 때 뭐 돼야 돼? 마이너스. 얘 기울기. 얘를 선생님이 n이라는 직선이라고 할게. n이라는 직선과 l이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러면 n이라는 직선의 기울기 못 찾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가 주어졌어? 0,0이라는 점과 t,t제곱을 지나는 직선. 즉 n의 기울기는 무엇이 주어졌으니까?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구할 수 있다. x2-x1분의 y2-y1 얼마라고? t라고. 그럼 우리는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 l의 기울기와 n의 기울기의 곱은 서로 수직이니까 뭐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m 곱하기 t가 뭐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럼 우리는 m의 값은 뭐라고? 마이너스 t분의 1이라고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기울기 알고
한 점 알고 그러면 L이라는 직선은 y 좌표는 기울기 마이너스 t분의 1의 x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치? 기울기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 그러므로 얘는 y는 마이너스 t분의 1 x 플러스 1 플러스 t제곱이다. 요 직선에 무엇을 y절편에 y좌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x에다 0 넣으면 되니까 ft는 뭐 된다? 뒤에 값인 1 플러스 t제곱 된다. 지금까지 푼 거에서 수투 내용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풀이해서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안 된 거야? 수상이 안 된 거지. 지금까지 내용은 다 수상 내용이야. 그럼 수투는 지금 했잖아. ft 구했으면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제곱 구하래. 0 넣어서 분모 0 되는 거 아니니까 얼마? 1. 딱 요 부분이 수투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 수투 문제. 여러분들 수능에도 비슷하다는 거지. 수투 내용 딱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다른 내용인데 우리는 다 수투 문제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의 시험 범위가 뭐야? 수원 수투야. 근데 거기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뭐 비례식도 있고 닮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 왜? 거기에 그냥 극한 하나 풀이만 넣어도 그건 다 수투 문제로 바뀝니다. 이 차이인 거, 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수상과 그 앞에 중등부 과정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숙제 36, 37 숙제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물 풀어오기가 숙제고. 알겠지? 오늘 또 개념 설명을 할 거야. 참고로 오늘 배울 개념은 지금 여러분들 극한의 그런 거하고 틀려. 되게 간단해. 물론 간단하면서도 힘들어해. 근데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한테 수투를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이 수투에서 특히 이 단원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어려워요. 선생님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딱 한 분류밖에 없어. 선생님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한 분류로 분류가 돼요? 라고 얘기해도 진짜 한 분류밖에 없어. 함수의 연속 단원이 힘들다고 하는 애들은 딱 한 분류. 어떤 거? 함수의 극한의 연산이 안 되는 애들. 극한의 연산이 안 되는 애들 빼고는 함수의 연속은 다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난 지금까지 극한의 연산법, 뭐 분모가 0 될 때는 어떻게 연산한다, 다항식 주어졌을 때는 극한값 어떻게 구한다, 극한값 구하는 거를 할 줄 알았다면, 안다면 함수의 연속 파트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연산하라가 아니라 그 연산법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배우는 거야. 극한이라는 개념이 지금 그거를 계산하는 값을 배웠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하고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는지, 또 이거의 값을 알면 또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것 뿐이야. 최종 목적은 이 연산법을 가지고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예요. 우리 직선 그리라면 그래도 직선이니까 쉽게 그리죠. 2차 함수면 포물선 그리잖아.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 그런데 그때 우리가 포물선 그리라면 뭐만 체크해 보통? x절편이나 y절편이나 꼭지점만 체크하고서 그냥 대충 그리잖아. 얘를 뭐 얼마나 삐쪽하게 그리는지 넓게 그리는지 우리 그닥 신경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얘가 뭐 때문에 좀 더 넓게 그리는지, 뭐 때문에 좀 더 좁게 그리는지, 아, 언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게 미분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래프를 가지고 무엇을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게
적분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들한테 넓이 구하라면 우리 넓이 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삼각형, 사각형, 뭐 원, 특정 도형에서만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뭐 포물선의 넓이 구하래.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제 적분 배우면 그런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넓이를 구하면 회전체에서 부피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부피 구하라면 뭐밖에 없어? 목욕탕에다 물, 그 도형 던져버리는 수밖에 없다. 던져서 넘치는 물에 부피를 재면 그게 부피다 하면서 유레카를 외치는 거지. 그럼 단순 무식한 방향 말고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극한의 연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연습해야 되고, 선생님 저 그거 푸는 문제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하면은 언제든지 문제 줄 테니까 그것만 되면 뒤에 것들은 진짜 훅 지나가. 모르는 거 없이 그냥 훅 넘어갈 수가 있다고. 인수분해와 곱셈공식이 되면 2차 방정식이 그냥 쭉쭉쭉 넘어가잖아. 근데 인수분해 안 돼. 그런 애한테 2차 방정식 풀으라면 뭐밖에 안 돼?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 왜? 선생님은 앞에서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답 이거야 하는데 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답답하기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뭐 다른 거 고민할 거 있어? 그냥 인수분해 하라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면 돼? 그냥 공식에다 넣으면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가 먼저 돼야 2차 방정식을 접근할 수 있듯이 지금 극한의 연산이 돼야 앞으로 할 것이 접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계속 반복해야 돼. 풀었던 문제 지우고 다시 풀더라도 그게 귀찮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럼 선생님 복사해 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부분이 돼야지만 뒤에가 쉽게 된다. 자, 우리는 극한의 연산을 이용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함수의 무엇을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극한을 이런 데 이용할 수도 있다. 첫 번째가 얘야. 그러면 선생님, 함수라는 건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게 함수인데요. 그거의 연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 우리는 지금까지 고1 때 함수를 빼고는 연속이 아닌 적이 없어. 자, 연속이란 말뜻만 좀 보고 하자. 우리 연속이란 단어가 뭐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끊김이 있다 없다? 없다를 우린 연속이라고 하잖아.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복 그리기. 붓을 딱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우리는 한복 그리기 가능하다고 하지. 이런 걸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붓이 떨어지는 순간 끊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지금까지 1차 함수 여러분들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우리 좌표 평면을 그리는 동안 이걸 뗐어? 아니 그냥 다 한 번에 그렸잖아. 2차 함수 그릴 때도 한 번에 그렸고 위로 올라올 때도 한 번에 그렸고 직선 그릴 때도 한 번에 그렸어. 근데 너희들이 고1까지 확장하면 한 번에 안 그린 그래프가 있어. 뭐? 유리함수 그래프.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은 그냥 대충 보면 y는 x분의 k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띄고 위쪽에다 또 하나 그리잖아. 그쵸?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한 번에 그렸다 못 그렸다? 못 그렸다. 그럼 단순하게 물어보면 유리함수는 연속인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 왜? 끊겨 있잖아.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이거를 매번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냐는 거지. 어떤 주어진 식이 있는데 그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되냐는 거지. 그래프 그리는 게 쉬우면 당연히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죠.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우면 그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연속인 함수냐 아닌 함수냐를 확인하는데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 극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에 수학 파트에 함수 단어 있었지. 근데 지금까지는 뭐 함수 fx라고 한다면 y는 이 fx가 하나의 식이었잖아.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수하의 함수 배우면서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여러 개로 분류되게 됐죠. 그렇잖아. 어떤 범위에서는 위에 식 쓰고 어떤 범위에서 밑에 식 쓰고 막 이렇게 식이 분류됐잖아. 그럼 이런 함수들은 연속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지.
매번 그래프 그려봐?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극한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냐, 즉 그래프가 끊겨 있느냐 안 끊겨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확인하려면 단계가 주어지겠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원을 오는데 그 절차를 생각하면 돼요. 우선 집에서 나와야 되겠지. 집에서 안 나오고 학원 올 수 있어? 없잖아. 집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집에서 여기까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학원 셔틀을 이용하든 뭔가를